이낙연 대표는 최소 30석 이상은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개혁신당 안에서 뭐 지역구, 그다음에 비례, 뭐 이런 것들 합쳐서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목표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사실 예측이 안 되죠. 목표는 항상 크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예전에 38석을 했던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때 같이 노원병 뛰고 있어서 아는데 거기 예측치가 들쭉날쭉이었어요. 10석만 해도 좋겠다 해서 나중에는 뭐 50석 얘기 나오다가 그리고 38석 된 거거든요. 네. 선거 한 달 앞두고부터 아마 그런 게 측정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지금 저희가 말했던 개혁 노선을 좀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개혁 노선을 확고히 한다. 이 개혁 노선에 몇 가지 노선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압축적으로 3가지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까 말했던 정치개혁과 정치개혁. 그리고 사회개혁의 노선이 있을 거고요. 정당개혁까지 포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당개혁 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당이 제가 이제 저희가 모두 큰 정당에서 나왔지만은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그걸 좀 효율적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좀 짚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지금 같은 시간대에 부산에서 사실상 창당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이 아니죠. 지금 방금 전에 나온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기자들의 질문이 이준석 신당과의 합당 얘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이제 바로 공박을 했는데 이 대표는 조국 신당 창당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창당이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긴 합니다. 창당이 이루어질까? 예, 사실 지금 이낙연 총리의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도 창당 과정이 험난했거든요. 그보다 조직세가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국 전 장관이 과연 창당 과정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는 정당의 강령이나 아니면 그 지향점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조국 장관의 개인에게 어떤 닥친 불행한 서사 이외에 어떤 강령을 내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조국 장관이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곤란하고 좀 억울한 상황이 있다면은 그걸 법적으로 해소가 난 뒤에 정치적 행동에 나서는 게 오히려 좀 좋을 텐데 지금은 그게 해소되기는커녕 2심까지 판결이 나와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당 동력이 약할 것 같습니다. 창당 동력이 약할 것이다. 사실상 창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동력이 이제 그 자체로서의 동력이 약하면은 소위 말하는 프로코스고 이러면 이제 정상적인 창당이 아니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뭐 혹시 정치 브로커들에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건가요? 정당 창당하는 과정에서요. 당원 수가 저희가 해봐도 그렇지만은 한 2만 5천 명 정도까지는 자연적으로 올라가야 그런 조직이나 브로커 없는 창당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굳이 뭐 브로커란 나쁜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근데 이런 거잖아요. 그 조국 장관이 가진 지지세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민주당 지지세의 부분집합일 텐데 그러면 제대로 정당법대로 창당하려 그러면은 그 몇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당적을 포기하고 조국 장관의 당적으로 올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쉽지 않을 거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등 거치면서 이탈해온 당원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 흡수해서 창당할 수 있었지만은 조국 장관에 대한 호감이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과 연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민주당 탈당 후 조국 장관의 당을 참여하는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조국 신당으로 옮겨서 그 당으로 출마할 가능성. 국회의원 또는 당원들이 애초에 옮겨가지고 거기에 힘을 보태기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조국 전 장관 스스로 오늘 지금 방금 전에 밝히기로는 이 정당은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이러저렇게 할 수 없는 문제고 비례나 뭐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정하겠다. 그리고 창당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계획을 밝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무슨 말하는 것보다 오늘 조국 장관의 창당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 평가하기를 연동형 비례제 같은 게 있으면은 이 조국 같은 분도 창당한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좀 약간 착각한 것 같은 게 창당하고 의석을 내는 거는 연동형과 병립형이 차이가 없습니다. 정당 설립 기준은 똑같고요.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3% 이상 받아야지 의원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발언인가요? 그러니까 선거제가 뭐 때문에 쟁점이 되는지 연동형 비례 때문에 조국이 창당하는 건 아니고 조국 장관이 국회의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나온 기사만 보면 착각할 수가 있죠.
예. 예. 연동형이면 비례정당 하는데 유리한 것처럼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 적어도 그런 예.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면 제도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한동훈 위원장이 제도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정당법 자체를. 그러니까 위성정당 만들고 제가 이거 그냥 이거 반농담으로 얘기하면요. 예. 지난 21대 국회 연선거 때 비례정당이 이제 위성정당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근데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 더불어시민당, 민주당 예. 위성정당 그리고 예. 미래한국당 이 두 개가 없었으면요. 예. 오히려 보수가 의석을 더 많이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지역구 득표 퍼센티지는 비슷했는데 40 정도로. 네. 그런데 그 저기 누구야 그 미래통합당 네. 같은 경우에 80석밖에 지역구를 못 받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연동형을 완전히 받아들였으면은 예. 오히려 예. 미래통합당으로 갈 의석이 많았죠. 그러니까 준 연동형이어서 오히려 안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거의 한 석도 못 받았을 거고요. 예. 비례 의석을. 예. 정의당과 미래한국당으로 각각 나눠지면서 예. 아마 미래통합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었겠죠. 그러니까 연동 그 위성정당 만들어서 피본 케이스가 이제 지난 21대 미래통합당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총선 묵표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탄핵이 되려면 최소한 200석이 돼야 된다. 야권 전체가. 이준석 신당을 포괄해서 200석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이제 인터뷰에 출연하셔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 이준석 대표는 그때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었거든요. 뭐 조국 장관이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반윤 전선. 그러니까 보수 진보로 전선을 가르기보다는 그렇죠. 반윤 친윤으로 가르면은 훨씬 예. 그 의석 구도를 만들기 좋을 그렇죠. 거다는 본인의 예. 전략적 판단일 텐데. 예. 글쎄요, 좀 조국 장관의 의도와는 다르게 예. 거기 호응할 수 있는 집단이 많지 않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민주당도 조국 그 신당에 대해서 좀 부정적 여론이 있을 것이고 일종의 이제 중도층의 투표 참여율과 관련해서요. 개혁신당도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개혁신당은 좀 다른 맥락인가요? 전 조국 장관이 어떤 이번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굉장히 제한된 네. 역할일 것 같고 네. 그래서 조국 장관과 연대가 어떤 선거에 큰 파급력을 미치는 그런 영향이 있다 보질 않을 겁니다. 정당.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 유무와 상관없이 개혁신당은 개혁신당의 어떤 정치개혁 트랙을 밟아 나갈 거다. 뭐 이런 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